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업입니다. 오늘은 한국어 능력시험 말하기 평가 시험 안내 영상입니다. 여러분 토픽 말하기 평가 들어보셨어요? 시험을 이미 보신 분도 있을까요? 어떠한 시험인지 이 영상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픽 말하기 평가는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우리가 기존의 시험이 읽기, 듣기, 쓰기만 봤다면 이번 시험에서는 말하기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에요. 주어진 문제를 듣고 정확히 이해한 후에 내가 말하고 싶은 내용을 정확히 말할 수 있는지 그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응시 대상을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는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습자, 그리고 한국, 대학교에 유학하고 싶은 유학 희망자. 그 두 번째는 국내외 한국 기업체, 한국 회사에서 또 기관에서,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싶은 취업 희망자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외국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재외국민이 그 시험 응시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험 응시료가 무려 8만 원이에요. 저도 제 학생들도 이제 이 시험 응시료를 보고 좀 놀라긴 했습니다.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하지만 한국에서, 한국 정부에서 만든 공신력 있는 시험으로서 내가 정말로 한국어 말하기를 잘 하고 있는지 그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희망하시는 분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픽 말하기 평가는 성적 발표일부터 2년간 그 성적이 유효합니다. 이것도 잘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023년 시험 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죠. 지금 이 영상이 이틀 전에 제작이 되고 있으니까요. 제2회, 제3회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 주 토요일 8월 19일 토요일에 시험을 보고 성적 발표는 9월 21일에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이제 이후로 뭐 겨울에는 더 이상 시험에 대해서 나와 있는 계획이 토픽 홈페이지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를 포함해서 해외 시험은 현재까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토픽 사이트에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시험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시간은요 굉장히 짧아요. 일단 입실, 교실에 들어가 있는 그 내가 시험을 보는 시험 장소에 들어가는 그 시간을요 11시 30분까지 반드시 맞춰야 합니다. 이 입실 완료 시간이 지나고 11시 35분, 40분에는요 절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꼭 미리미리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1시 반부터 12시까지 시험자 본인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그 시험에 대해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시험은 30분으로 진행이 됩니다. 12시부터 12시 반까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안에 화장실을 다녀올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화장실을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시험 중에는 화장실을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험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총 6문제로 준비되어 있어요. 질문에 대답하기, 그림 보고 역할 수행하기, 그림 보고 이야기하기, 대화 완성하기, 자료 해석하기, 의견 제시하기. 자, 보면 여러분이 뭐 그림을 보고 문제에서 어떤 자료가 주어지는 건 2번, 그리고 3번, 그리고 5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번, 4번, 6번은 문제를 듣고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2번, 3번, 5번은
주어진 자료,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 그림을 보고 자료를 보고 시험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국어 능력 시험은 1급에서 6급까지 나와 있고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눠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 2번은 초급 수준에 해당이 되고요. 3, 4번은 중급, 5, 6번은 고급이 되겠죠. 이제 다음 영상부터는 정확히 어떻게 시험이 진행이 되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문제를 듣고 내가 답을 말해야 해요. 그런데 바로 말할 수 있나요? 바로 말하기는 조금 어렵죠? 그래서 그 사이에 준비 시간을 줍니다. 문제를 듣고, 내가 이 문제를 잘 이해했고,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20초부터 70초까지 문제에 따라 다르게 준비 시간을 줍니다. 자, 그리고 삐 소리가 들리면 응답 시간이 있어요. 내 마이크가 내 목소리를 녹음하고 있고 그 시간은 역시 문제마다 30초에서 80초까지 나눠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우선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략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내용, 그리고 과제 수행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과제에 적절한 내용으로 표현을 하는가? 그러니까 주어진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표현을 하는가? 가 1번이 되겠고요. 풍부한 내용으로 충실하게 수행하였는가?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고요. 3번. 담화 구성이 조직적으로 잘 이루어졌는가? 같은 이야기만 반복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이야기를 하고 저 이야기를 하고 좀 들었을 때 헷갈리는 것이 아니라 순서에 맞게 그 흐름에 맞게 말하는 것이 평가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언어 사용이에요. 좀 중요한 부분이겠죠. 담화 상황에 적합한 언어를 사용하였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높임말을 써야 할 때와 반말을 써야 할 때를 잘 나눠야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문장에 맞춰서 대화에 맞춰서 먹어요, 먹었어요 라고 말해야 할지 먹었습니다. 이렇게 격식체와 비격식체를 구분해서 쓸 수 있는지 적합한 언어를 봅니다. 자, 그리고 또 어휘와 표현을 좀 다양하고 풍부하게 많이 다양하게 사용하였는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만 계속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에는 같은 뜻을 가진 두 가지, 많으면 세네 가지의 의미가 그 단어들이 있겠죠. 어휘가 있겠죠. 그래서 같은 뜻을 가진 여러 어휘를 같이 잘 다양하고 풍부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봅니다. 자, 그리고 상황에 맞게 그 어휘와 표현이 지금 정확하게 문장에 맞춰서 흐름에 맞춰서 정확하게 말하였는지 확인합니다. 자, 세 번째. 사실 읽기, 듣기, 쓰기를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면 1번, 2번 같은 경우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쓰기 시험하고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말하기 시험이기 때문에 발화, 내가 하는 그 말이 얼마나 잘 전달되는지 듣는 사람이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잘 듣고 잘 이해가 되는지 너무 외국인처럼 이야기하지는 않는지 한국어를 정확하게 발음하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는 발음하고 억양이 어느 정도 이해 가능한가. 물론 대부분의 말은 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가능한가. 이고요. 그 다음에 발음 속도.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느려도 안 됩니다.
적당하게 또박또박 말해야 하는 것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좀 말하기 시험에서 보는 좀 중요한 요령, 꿀팁 같은 거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요, 여러분. 지방 사투리는 감점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도, 전라도, 지금 선생님이 하는 말, 그리고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또 배우는 많은 다양한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표현들은 좀 서울말, 우리가 흔히 표준어라고 하는 서울말에 가깝죠. 그런데 이제 경상도, 전라도, 또 어떤 사투리가 있을까요? 좀 어색할 것 같은데. 네. 그런 경상도, 전라도의 사투리를 사용하는 것은 감점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특유의 억양은 감점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전라도와 경상도의 문제가 아니라 외국인이 지금 한국어 발음과 억양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내는 그런 것들은 좀 감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요. 사람이 직접 듣는 것이 아니라 헤드셋으로 녹음하는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이크의 발음이 이렇게 뭉개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또박또박 천천히 선생님처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토픽 말하기 평가에 대해서 잘 이해하셨나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한 문제 한 문제마다 어떻게 문제가 만들어졌고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같이 연습하고 준비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